한국과 중국에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됐다는 한 영국 여성. 그녀는 이 두 나라 모두에서 뭔가를 마구잡이로 꺼내대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두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두 나라를 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이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로티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만의 여행 스타일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은 바로 기차 여행인데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과 각국의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분위기를 그야말로 몸소 느낄 수 있는 기차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며 기차 여행을 즐겨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는 단연 한국과 중국인데요. 이 두 나라에서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우선 중국에서의 경험부터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기차표를 구매할 때부터 최악의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차표가 이상하리만큼 비싸서 의아하던 차였는데 역시나 다른 중국인들은 제가 낸 가격의 3분의 1만 지불하더군요. 저는 곧장 매표소 직원에게 따지러 갔고 그는 중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차표 가격이 다르다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 그런 제도 따위는 없고 그저 매표소 직원이 사기를 친 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국에서의 기차 여행은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차 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저는 분명 창가 자리를 예매했는데 그곳에는 다른 중국인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번역기 앱을 사용해서 그 자리는 제 자리니까 나오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중국인 남성이 한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왜 나오라 마라 하는 거야? 네가 정 이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나한테 돈을 지불하고 사도록 해. 저는 이 중국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고 곧바로 직원을 불러서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승객들이 어디에 앉든 그건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자신이 관심 있는 건 오로지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부정승차하는 사람들을 잡는 것뿐이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지만 다른 좌석에 앉기 위해 기차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러나 빈 좌석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기차표가 없거나 입석 좌석을 끄는 중국인들이 마구잡이로 좌석에 앉은 모양이었는데 중국인 승무원의 태도를 보니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체념한 채 풍경이나 감상하며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좌석칸을 벗어나 기차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기차 안에서 먹은 음식물이나 아기의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를 기차 밖으로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기차 안에서도 혐오스럽고 냄새가 심한 음식들을 먹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 술까지 엄청나게 마셔댔으며 이렇게 먹고 남은 음식들을 전부 기차 문 밖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문 밖으로 볼일을 보는 중국인도 있었는데요. 제가 기겁을 하며 왜 멀쩡한 화장실을 놔두고 이곳에서 볼일을 보는 거냐고 묻자 그 중국인은 기차 화장실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며 자신은 풍경을 보면서 볼일을 보고 싶다고 말하며 일을 마무리하더군요. 중국인들에게 수치심이라는 감정 따위는 없는 것인지 이들의 시민의식에 기겁을 한 저는 다시 기차 좌석칸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들어온 좌석칸에서 여기가 대체 기차 안인지 시장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인들은 엄청나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저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한 채 끔찍한 기차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일정이 더 남아 있었지만 기차 여행 매니아였던 저조차도 이런 끔찍한 중국 기차 여행은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악을 떼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 저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 아직까지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식과 케이팝 등 한국 문화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저는 영국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거리의 한계를 넘어 영국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항상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는 이상 이건 한국에 가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그야말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첫인상부터가 몹시 특별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는 중국 매표소와는 달리 한국의 KTX라는 기차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티켓을 최대 50%나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제도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한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이었고, 나머지는 KTX가 외국인이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중국 기차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은 한국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고,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KTX에 탑승해서 제 좌석을 찾아갔을 때 저는 한국에 굉장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앉을 좌석은 앞사람과 마주보고 가는 형태의 좌석이었는데 제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역시나 한국과 중국은 인접해 있는 만큼 시민의식도 비슷하구나 싶어 크나큰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온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니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번역기 앱을 킬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영어를 사용하며 내 자리니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어떤 초등학생은 제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제가 자리를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앉을 자리는 제가 잘못 알았던 좌석의 맞은편 자리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는 어떻게 기껏해야 10살 남짓해 보이는 아이가 이 정도로 수준 높은 외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건지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또한 저의 다소 퉁명스러웠던 말투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아이의 태도에 어른으로서 약간의 부끄러운 감정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교육 수준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은 모양이었죠. 어쨌든 저는 한국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 죄스러운 감정을 가진 채 올바른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가야 하다니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아이의 조부모로 보이는 노년의 부부였는데 이들은 제게 자신들이 싸온 음식들을 나눠주며 긴장을 풀어줬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실제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라고 긴장이 풀어져 음식을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자신의 모든 소지품이 사라져 있는 일은 유럽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한국인 노부부는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다른 한국인 승객들의 여유로운 표정들을 보니 한국에서는 그러한 끔찍한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넙죽 받아 먹었죠. 음식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는 삶은 달걀과 사이다라는 생전 처음 보는 조합의 음식을 나눠주셨는데 직접 먹어보니 이렇게 환상적인 조합도 없더군요. KTX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면서 사이다를 들이켜니 중국에서 쌓인 응어리가 전부 풀어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제가 달걀을 잘 먹자 맞은편의 할머니께서는 제게 끊임없이 달걀을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한국인 아이에게 할머니가 계란을 대체 몇 개나 가져오신 거냐고 물어봐달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아이가 통역해준 할머니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원래 한국의 옛날 기차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자 음식을 많이 챙겨오셨다고 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단 말인가요? 유럽에서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음식이 아까워서 나누지 않을 뿐더러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음식에 약을 타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문화죠. 저는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한국은 엄청나게 안전하고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주시는 계란을 먹다 보니 저는 생리현상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해 방귀를 뀌게 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방귀였기에 아무도 제가 낀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옆에 앉은 한국인 아이는 코를 막으며 화장실은 뒤쪽으로 가면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졸지에 중국인과 똑같은 짓을 한 셈이고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호두과자와 버터오징어, 단팥빵 등 제게 끊임없이 음식을 나눠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는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음에도 뭔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계속 음식을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인들의 성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역시나 한국인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는데요. 한국 기차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짐을 훔쳐가는 파렴치한도 없는지 사람들은 전부 마음 놓고 자고 있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전혀 긴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제 앞에 노부부처럼 냄새 없는 음식만을 먹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있었죠.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고, 이런 나라에서 사는 건 대체 어떤 기분일까 하는 부러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름다운 한국인 가족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소통하다 보니 저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아이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먹으려고 아껴둔 거지만 제게 주겠다며 작은 가방에서 유과라는 한국의 과자 한 봉지를 꺼내더군요. 영국 아이들의 소매치기를 하려고 혈안이 든 탁한 눈동자만을 보다가 이렇게 한국인 아이의 순수하게 호의를 베풀려는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보니 저는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 채 감사히 유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차 여행은 정말 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꼭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저 또한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기차 여행을 통해 감동을 받은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